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3특검이 끌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은석 특검이라고 내란 특검을 맡은 이 양반의 별명이 조승사자, 저승사자를 따가지고 조승사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천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일부러 이 조은석에게 내란 특검을 맡겼다. 이 조승사자 조은석이가 특검을 맡자마자 임명 바로 다음 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를 면담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경찰 지휘부를 면담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다고 봐야죠. 군기 잡는 거죠. 이 특검이 이제 출발을 하면 지금까지 검찰에서 하던 그리고 경찰에서 하던 수사가 모두 특검으로 이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스탑되고 그리고 모든 수사가 특검으로 이첩이 되죠. 그러니까 이첩되기 전에 벌써 검경 지금 지휘부를 면담한 거죠. 바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조승사자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됐는데 13일 검찰, 경찰, 계엄수사팀과 잇따라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조특검을 임명한 뒤 하루 만에 신속히 광폭 행보를 보이는 거라는 거죠. 단 하루 만에. 전날 밤에 임명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검찰 그리고 경찰 수사지휘부를 만났다. 야,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것인데 그만큼 이 조승사자라고 불리는 이 조은석 특검이 지금 이재명의 그 하명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조은석 특검은 조승사자로 불릴 만큼 탁월한 수사 실력을 인정받아온 특수통 검사랍니다. 탁월한 실력.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특수통이었잖아요. 윤석열 검사와 이 쌍벽을 이루는, 말하자면 윤석열의 천적이라고 불립니다. 이 조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을 찾아가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여기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미, 하나의 그 천적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한동훈의 개라고 하는 그 박세현, 이 사람과 면담을 했고 또 오후 3시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서 1시간 이상 특검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이게 지명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움직이네요. 그래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서울고검장이죠. 여기를 면담한 다음에 또 바로 그날 3시께 오후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가지고 1시간 이상이나 특검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은 검경에서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고 검사 수사 간 파견 문제 등을 상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검사들이 이제 파견되어 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상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인력 구성과 수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내란 재판을 수행해온 검경의 협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은석 특검이 여기에 아주 집중해가지고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죠. 이 조은석 특검은 오전 일찍 입장문을 냈답니다. 입장문을 보세요. 충격 입장문입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각오를 다지는 거죠. 본인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 다시 말해서 사초를 쓴다는 건 엄격하게 이렇게 아무래도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한다는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 운영 방향에 관해서는 향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선정이 완료되면 설명하겠다.
지금 말이죠. 사실은 특검만 임명이 됐을 뿐이지 수사팀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사무실이 선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앞서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우려되는 면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 좀 앞서고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과욕이 돼가지고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말대로 말이죠. 사초를 세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사안의 성격상 구정권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당분간 차분히 그러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중이 나타나 있다. 일단 그렇게 지금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자, 내란 특검팀은 말이죠.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 야, 엄청납니다. 내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67명,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조은석 특검이죠. 조은석 특검이 267명, 그러니까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꾸린다릅니다. 그리고 조특검은 우선 특검보 임명을 비롯해서 당분간 특검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은석을 임명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천적이다. 그리고 특수통인데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천적이 되는 특수통 검사, 이 사람을 이제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 무려 267명. 그러니까 특검 외에도 특검보가 6명이고 파견검사가 60명이니까 실제는 검사가 67명이 되는 거죠. 특검 1명, 특검보 6명, 그리고 파견검사 60명, 67명의 검사. 그리고 수사관하고 다 해서 267명이 여기에 달라붙는다. 무시무시하네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수사하겠습니까? 전 정권을 수사하겠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놀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으면서도 그 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발령하게 된 이유, 계엄의 과정, 그다음에 계엄의 해제 과정, 그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지금 수사가 돼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군인, 경찰들도 상당 부분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 부분 이 계엄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 있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가지치기 내지는 확장, 뭔가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 계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별건을 수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이 이 수사를 갖다가 어쨌든 특별수사, 이 특수통으로서는 탁월하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 사초를 쓴다는 것이 이걸 넓혀가지고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연관이 있으면 전부 다 처벌하겠다, 줄을 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좁혀서 범위를 좁히고 그리고 그 계엄의 원인, 이유 등등을 아주 그 메스로 수술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조은석 특검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혹시 전 정권을 뭔가 흠집내기 위해서 이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수사를 갖다가 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들까지 조그만 것까지 티끌까지 다 이렇게 훑어서 그것을 없애야겠다는, 말하자면 그런 어떤 먼지 하나도 다 찾아서 이것을 없애고 처벌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또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의 논리에 따라서 해야지 이것이 정치 논리가 들어간다든지 보복 논리가 들어가면 그야말로 역풍이 크게 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엽입니다.